묵성지수, 목적목, 재성, 목적격조사 지킬 수, 묵자가 성을 지키다. 묵자가 성을 지키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너무 완고해서 변통할 줄 모르거나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묵수라고 하지요. 그 묵수라는 말이 묵성지수의 축약자입니다. 전국시대 때에 묵자가 성을 잘 지켜서 초나라의 공격을 9번이나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묵적이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왕을 설득해서 송나라 공격하는 것을 만류했는데요. 부강한 나라가 빈곤한 나라를 치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이웃집의 하나밖에 없는 헌 옷을 훔치려는 행위와 같다는 논리로 초나라 왕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모의로 성을 만들어서 공수반이 10가지 책략으로 성을 공격했지만 묵자는 9번이나 물리쳤다고 합니다. 해서 초왕은 묵자의 설득에 따라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간내도지, 간간, 골뇌, 진흙도, 땅지, 간뇌, 간과 골이 도지, 땅바닥에 피범벅이 되다. 이 사자성어는 사천하지민, 간내도지, 부자, 폭골, 중야, 불가승수 해서요. 천하 백성들의 간과 뇌가 땅바닥에 피치를 하고 들판 한가운데 아버지와 자식의 드러난 해골의 수를 다 셀 수가 없다는 그래서 유래합니다. 전란 중의 참혹한 죽음을 형용한 사자성어입니다. 간담상조, 간간, 쓸개담, 서로상, 비출조. 간담, 간과 쓸개가 상조, 서로 비춘다.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에게 내보이다는 의미로서 친구 간의 그 믿음이 두터움을 말하는 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악수출간담 상시 해서요. 한유가 그의 친구인 유자후, 즉 유종원이 죽은 후에 그의 묘지명에 쓴 글에서 유래하는데요. 간과 쓸개를 내보여 손에 쥐어주며 서로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간담초월, 간간, 쓸개담, 뛸초, 넘을월. 간과 쓸개는 초월,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게도 가깝게도 느껴진다 라는 의미로요.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은 장자의 덕충부에도 나오는데 노나라에 형벌로 발 뒤꿈치가 잘린 왕태라는 자가 있었는데 공자와 버금가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 이상하게 생각한 공자의 제자인 상계가 묻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다르다는 점으로 보자면 간과 쓸개가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등을 주고 있지만 같다는 점에서 본다면 만물은 다 하나이다. 왕태는 귀나 눈으로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덕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물의 공통점을 보고 서로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서 삶과 죽음도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 비록 발이 잘렸지만 발을 흙에 떨어뜨린 것처럼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니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구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다르고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만물은 하나같이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어제초,
사이간, 장소 어조사 제나라제, 초나라초.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약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죠. 이 사자성어는 전국시대 때의 강국이었던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등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나라는 이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모진 고초를 당하였는데요. 등나라의 문공이 맹자에게 그 해결 방법을 묻자 맹자가 말하기를 두 나라의 눈치를 보며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왕도 정치를 베풀어서 당당히 겨루든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고 충언합니다.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말이 있죠. 경전하사 해서요. 고래경, 싸움전, 새우하, 죽을사. 경전, 고래 싸움에 하사, 새우가 죽는다 라는 의미와 서로 상통하죠. 간운보월, 볼간, 구름운, 걸음보, 달월. 간운, 구름을 보다, 보월, 달빛 아래 거닐다 인데요. 낮에는 구름을 보며 아우 생각을 하고 밤에는 고향 생각하며 달빛 아래 거닐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어는 두보의 시인 한별, 이별을 한스러워함이라는 시에서 유래된 성어인데요. 두보는 안사의난 때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고향을 그리워하였는데 그의 한별 시에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가 집 생각을 하며 청소 맑은 밤에 서 있고 그러니까 서성이고 억제 동생을 생각하며 백일 대낮에도 면 졸고 있네 라는 19절에서 간운보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성립됐습니다. 간장막야, 방패간, 장수장, 옵슬막, 그런가야 인데요. 요 간장은 칼을 만드는 장인이고 이 막야는 그 간장의 아내인데요. 오왕 함녀의 명령으로 두 자루의 명검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철이 녹지 않자 간장의 아내인 막야가 자신의 머리털과 손톱을 쇠와 함께 가마에 넣어서 철을 녹여 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자루는 양기가 들어있는 칼이라 해서 간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한 자루는 음기에 기운이 들어있는 칼이라 해서 막야라 이름 지어서 음양법에 의해 만든 칼로 명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갈이천정, 목마를 갈, 말이을 이, 뚫을 천, 우물정. 목이 말라야 우물을 뚫는다, 우물을 판다죠. 속담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끈다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급한 상태가 되어서야 서두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임갈굴정이라는 성어가 있는데요. 임할임, 목마를 갈, 팔굴, 우물정. 그래서 임갈 하면 목마르게 되자, 굴정, 우물을 파다 해서 우리말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로 견토방구라는 말이 있죠. 볼견, 토끼토, 노을방, 개구 해서 토끼를 보고 나서야 사냥개를 푼다는 말입니다. 마치 일이 일어날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 놓고 있다가 일이 닥쳐서야
토끼를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사냥개를 푸느라고 허둥지둥 된다는 것이죠. 갈택이어, 다할갈, 연모택, 접속사 이, 고기 잡을 갈택, 연못이 다하다, 연못이 물이 말라버리다. 이, 접속사 물고기 잡다. 갈택이어, 연못을 말려서 물고기를 잡다. 이 내용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을 쫓느라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나라 문공이 초나라와 전쟁을 할 때 불리하게 되자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호언이라는 신하가 문공에게 속임수를 써보라고 간언을 하자 한 명의 신하인 이용이 말하기를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는다면 잡지 못할 것은 없겠지만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들을 잡는다면 다 잡지 못할 리는 없겠지만 뒷날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라고 충언을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감개무량, 느낄 감, 탄식할 개, 옵슬무, 헤아릴 양. 감개, 매우 감격하여 탄식함이 무량, 헤아릴 수 없다 해서 매우 감격해서 마음속 깊이 탄식함이 심함을 표현한 것이죠. 감지덕지, 느낄 감, 어조사지, 덕덕, 어조사지 해서요. 감지, 그것을 느끼다. 혹은 이 지자는 그냥 의미 없이 어조사로 쓰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지, 느끼고 덕지, 덕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게 매우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사자성어죠. 감언이설, 달감, 말씀언, 이로울 이, 말씀설. 감언, 달콤한 말과 이설, 이로운 말.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하거나 또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상대를 속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용어는 당나라 현종 때에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인 이인보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거나 충성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감언이설로 당현종은 충신들을 모두 몰아내고 간신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는 늘상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감언이설로 당현종을 현혹시켰고 그러면서 또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는 구밀복검의 주인공입니다. 구밀복검이라면 입구, 꿀밀, 배복, 칼검해서 구밀. 입에는 꿀같이 달콤한 말을 하면서 복검, 배 속에는, 속 마음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는 감언이설과 구밀복검을 하면서 17년이나 재상을 지냅니다. 워낙 겉모술수가 뛰어나서 알록산조차도 반란 준비를 끝냈으면서도 이 인보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난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감탄고토, 달감, 삼킬탄, 쓸고, 배틀토. 감탄, 단 것은 삼키고, 고토, 쓴 것은 뱉는다. 다산 정약용의 이담속찬에 나오는 글에서 유래합니다. 음식물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감탄고토에 얽힌 이야기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에게는 바람과 새, 달 등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바람은 마음이 내킬 때에 살짝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세차게 불어와서 상처를 주고가는 변덕스러운 친구로 비유되고요. 또 새도 마음 내킬 때 찾아와서 둥지를 틀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믿지 못할 친구로 표현되고, 그러나 또 이에 반해서 달은 한결같이 때를 어기지 않고 찾아와서 나무와 함께 밤을 지새주는 의리 있는 친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런 다양한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반기며 그들을 맞이하죠. 이런 식으로 나무처럼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각주, 구검,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 각주, 배에 표시하여 구검, 칼을 찼다. 옛날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에서 칼을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이 떨어진 그 자리를 배에 표시를 하고 말하기를 요 자리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하고는 배가 육지에 닿자 배에 표시해 놓은 곳으로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이미 배는 칼을 떨어뜨린 곳에서 한참 지나왔으니 칼은 저 물속 안에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옛날의 법으로서 지금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수주, 대토, 지킬수, 구루터기주, 기다릴 대, 토끼토. 수주, 구루터기를 지키고 있다. 대토, 토끼를 기다리다. 구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토끼를 기다리다는 내용이에요. 중국 송나라에 살던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토끼 한 마리가 농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가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걸려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갑자기 횡재를 하게 된 농부가 그 다음 날부터는 밭에 나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토끼가 그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기를 바라면서 마냥 그루터기만 지키고 앉았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법가인 한비자가 한 말이라고 하네요.